자, 3번 한국 요거요. 3번 한국 직업 사전. 자, 워크넷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직업 사전에는 이 직무가 어떻게 코드 번호가 어떻게 생겼고 직업 이름이 뭐고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이런 것들 어떤 그 개요적인 파트 설명이 되어 있겠죠. 여기에다가 한국 직업 사전에는 이러한 직업의 임금은 얼마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줘야 돼요. 여기에 다 있죠. 뭐가 없다고요? 여기는 임금 정보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또는 노동시간 정보도 당연히 없고요. 직장 구해요, 구직 현황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성 요소 보니까 먼저 여기 직업 코드 나오죠? 직업 코드. 그러니까 직업도 비슷하고 아주 유사한 직업이 많다 보니까 코드 번호를 눌러서 해야지만 번호만 정확히 알면은 구분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과목 앞에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번호로 하는 겁니다. 왜? 유사 직업이기 때문에 단어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구성 요소가 첫 번째가 앞이 직업 코드, 그 옆에 바로 직업 이름. 우리는 본 직업 명칭을 합니다. 본래의 직업 명칭. 자, 세 번째로는 직업의 명칭 다음에 설명되어 있겠죠. 그죠? 직무 개요. 직무가 어떤 거냐? 직무 개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직업 코드, 본직업 명칭, 직무 개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수행 직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러한 직업은 도대체 내가 갖추어야 될 부가적인 요소가 뭐가 있느냐? 가령 대학은 나와야 되느냐? 자격증은 필요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부가직업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부가직업 정보가 이제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 다섯 가지가 일단은 사전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직업 코드입니다. 직업 코드. 먼저, 기업.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줄거세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입니다. 얘는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 다시 말하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아닙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제2장부터 배웁니다. 그거는 2장 있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어디 있다고요? 통계청에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어디 있다고요? 한국 직업 사전에, 즉 워크넷에. 아시겠죠? 워크넷. 자, 그럼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캐코 뒤에 가면서 배웁니다. 캐코 영어로 KECO라고 하는데 요 파트 나올 때 한번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바로 앞페이지 333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나의 표가 나오죠. 한국 고용직업 분류, 즉 캐코 분류 단계 및 항목수 나오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 분류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 번호는요. 원래는 대분류를 이렇게 쪼갠 것이 중분류, 다 쪼개면은 소분류, 쪼개면은 세분류. 더 쪼갠다면 세세분류입니다. 세세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리, 이렇게 네 자리,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숫자까지만 따져보니까, 세분류까지만 따져보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이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한국 고용직업분류,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가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중분류부터 시작합니다. 중분류부터 시작해서 중, 소, 세, 퇴세 이게 나옵니다. 근데 얘도요 이렇게 세분류까지가 네 자리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소세
대 없습니다. 중, 소, 세, 세 자리인데 아니죠. 그래서 중분류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해가지고 2, 4까지. 한 자리, 두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소, 네 번째가 세. 다섯 번째 자리까지 합하면은 이제 또 나오겠죠. 세세분류까지. 그러니까 세분류 네 자리. 처음부터 세분류까지만 자릿수를 세어보니까 네 자리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분류가 몇 자리라고요? 0, 1부터 2, 4. 24개죠. 한 자리, 두 자리. 하나, 둘. 맞죠? 그러니까 이런 표 봐요, 표. 표 보니까 중분류 돼 있죠. 대분류 없죠. 중분류 넣고 0, 1, 0, 2, 땡땡땡. 맨 끝에 뭡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2, 4, 9인까지 0, 1 관리직부터 2, 4, 9인까지 총 몇 개? 24개다. 24개. 0, 1, 2, 4. 두 자리. 세 번째 자리 만약에 0, 1이다. 0, 1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요거죠.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거기 기억 보시면은 세분류 네 자리다 나오죠. 그죠? 세분류 네 자리다. 세분류까지를 세어보니까 네 자리로 되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고용직업분류다. 이게 바로 직업분류 체계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바로 직업분류 체계의 기준입니다. 요거는 직업 여기다 하면 막히구나. 그죠? 자, 얘는 이렇게 할게요. 직업 분류 체계의 기준입니다. 기준 세 개. 한국 고용 직업 분류고요. 그러면 세분류가 몇 자리? 세분류까지가 네 자리. 얘는 직업 코드. 그러니까 코드 번호죠. 코드 하나, 둘, 셋, 넷. 직업 코드 기준이에요. 얘는 직업 코드 기준. 이렇게 병행해서 좀 봐야 됩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지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세분류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 니은 직업코드 네 자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0, 1, 0, 2, 땡땡땡땡 2, 4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그죠? 한국 다 줄 거예요.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24개 중분류 24개 줄여서 하는 거 24개 중분류 24개 중분류를 나타내며 그죠? 세 번째 숫자는 소분류 네 번째 숫자는 세분류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세분류 다섯 번째 때까지 말한다면 그때는 세세분류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 본 직업 명칭 본 직업 명칭 이름이 많잖아요. 직업 이름도 원조 직업 명칭입니다. 기억 줄 겁니다. 산업협정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이미 새로운 것 만들지 말고 알려진 명칭 또는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 요까지 이런 것들로 직업의 명칭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님 보세요. 특별히 부르는 명칭이 없는 경우 자, 희한하죠. 그죠? 없다면 맨 끝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맨 끝에 잘 보세요. 작업자, 일하는 종업원,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보세요. 직업 명칭은 해당 줄 겁니다. 작업자의 의견 줄 거예요. 작업자의 의견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플러스 왜 요것뿐만 아니라 줄 거예요.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1번과 2번을 함께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1번을 빼고 잘 나와요. 특별히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 그러면 1번에 빠졌죠? 틀립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렇게 알아주시고요. 디귿. 가급적 외래어는 피하고 특히 일본말은 피하고 일본말을 피하고 아시겠죠? 뭐 쓰매끼리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오뎅 쓰면 안 돼요. 오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라바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단 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개요. 직무개요는 이 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설명입니다. 맨 끝에 보세요. 일반적, 전문적 지식 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끝. 4번 수행직무.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줄겁니다. 줄거요. 구체적인 작업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어기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 순서 동그라미 작업 순서에 따라서 작업 순서 뭐가 수행 직무가 작업 순서 요겁니다. 작업 순서에 따라서 서술했다. 이렇게 해서 사전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단 여기서요. 요거 순서를 모를 때에는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중요도 또는 작업 빈도가 높은 순 중요도 한 번 더. 중요도 등이 저렇게 요걸 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나옵니다. 요렇게 내요. 자, 아예 요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시험 나옵니다. 맞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가령 이렇게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틀렸죠. 그죠? 순서에 따라. 순서를 모르면 그때 가서 중요도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주세요. 언제 읽느냐? 잠 안 올 때. 아시겠죠? 잠 안 올 때 읽어주시고요. 5번 부가 직업 정보입니다. 종류 굉장히 많아요. 먼저 우리 하나하나 먼저 한번 적어보자고요. 기억, 정규교육. 먼저 정규교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련기간. 그 다음에 자 디귿 직무기능. 자, 직무기능.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체활동. 자, 그 다음에 비읍. 작업 장소.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자, 해트죠? 이형, 유사명칭. 그 다음에 관련 직업. 그 다음에 자격면허. 많죠, 그죠? 자격면허.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적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 있는데 왜 적습니까?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적는 겁니다. 자격면허.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산업분류가 나왔으면 한국표준 직업분류 코드 나오겠죠? 한국표준 직업분류 코드. 마지막으로 조사연도.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하면 사전 끝.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첫 시간 했듯이 한국 직업 전망, 엑기스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먼저 이렇게 써놨느냐. 물론 내용을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일단은요, 한국 직업 사전이 있어가지고 구성 요소가 일단은 직업 코드, 본직업 명칭, 직무 개요, 수행 직무, 특히 부가직업 정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가 사전인데, 시험에요. 다음 얘만 뭐라 얘만. 다음 중 부가직업 정보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정규교육부터 조사 연도까지 지문 3개가 나오고,
다른 데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없는 엉뚱한 걸 내버리면은 얘는 처음 들어보는데 걔가 답인데 그럼 뭡니까? 아무려면은 부가직업 정보를 물어보면은 최소 1, 2, 3, 4는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 4개 중에 하나 답이 되겠죠. 이럴 때 항상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중에 꼭 직무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직무 기능을 집어넣고 여기서는요 직무 개요를 집어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 겁니다. 직무 기능은 부가 직업 정보고요. 직무 개요는 설명이에요. 요거는 부가 직업 정보가 아니고 그냥 사전에 한 분류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그 내용만 했지 이렇게 겉으로 들어있는 제목을 가지고 부가직업 정보가 아닌 것 이렇게 돼버리면 또 헷갈려요. 먼저 기본을 잡아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정규교육이다. 정규교육 요겁니다. 정규교육. 자,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동그라미. 일반적. 자, 중요한 것만 합니다. 일반적 동그라미 하세요. 일반적인 줄 끄세요.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 요겁니다. 밑에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밑에 내용도 있고 표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교육과정이 총 6단계입니다. 가장 최하 학력이 초졸, 그 다음에 중졸, 그 다음에 고졸, 그 다음에 2, 3년제 전문대졸, 그 다음에 대졸,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 6단계요. 아시겠죠? 초, 중, 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몇 단계요? 6단계. 근데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 뽑습니다. 학력 고졸 이상. 우리는 학력 전문대 이상. 어떤 데는 연구직 전문직입니다. 학력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이상.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로 일반적인데 평균 학력이다. 학력의 평균은 초, 중, 구, 한 고졸이 평균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주어진 어떤 회사에 그동안 10년 동안 입사한 직장인들을 대상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학력이 뭐 대졸 나오더라. 이건 모르는데 사람 뽑을 때에는 평균 학력이라면 없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졸만 요구하면 그 이상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표 위에 보시면 나오죠. 줄긋에 6단계로 분류한다. 초, 중, 고, 전문, 대학, 대학원 6단계로 분류한다. 됐죠? 줄긋에 맨 끝에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독학사, 그죠? 하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원 내지는 학점 운행을 통해 가지고 정규 학점을 140학점을 그렇죠. 이수해서 독학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4년 동안 안 다녀도. 그 다음에 뭐 검정고시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고졸 검정고시 쳤다 합격하면 고졸 인증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독학 검정고시도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련기간 요겁니다. 숙련기간은 뭡니까? 일단은 정규교육이 먼저 되고 만약에 직원 뽑습니다. 학력 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소유 어느 정도 일 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뽑을 때 무조건 최고 잘해야 돼. 이렇게 안 뽑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배제할지언정 중간 정도 남들이 하는 중간지 정도는 이상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굳이 잘해야 돼. 4개 그룹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이상이면 된다. 남들 하는 것만큼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 얘기죠. 학력이 먼저 깔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숙련기간 줄 거세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단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이다. 그러면 입사 지원생 중에서 일단은 전부 다 최소 전문대학을 그쵸 나온 사람 중에서 그 말이죠. 요거는 해당 지역의 직무를 평균적인 얘는 평균적이에요. 동그라미. 정규교육은 일반적인 숙련기간은 평균적인 평균 중간 정도 평균적 동그라미 하세요.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의미한다. 평균 중간치는 남들이 하는 것만큼 중간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이죠. 못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잘하면 좋지만은 너무나 잘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좋아는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 기간도 포함된다. 포함 동그라미시고요. 또한 자격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 기간, 수습교육, 기타 사내 교육, 현장훈련 등이 포함된다.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요. 단, 줄 거세요. 단, 중요합니다. 단,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중간치 평균적인 것만 요구하는데 그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숙련기간은 중간 평균이잖아요. 향상훈련 평균보다 위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법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서 이 내용을 배울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직업정보론 3장 파트 가면 훈련 종목 배울 때에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 두 가지를 배우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향상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때가 가서 하겠지만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 훈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양성훈련, 지금 말하고 있는 향상훈련, 그 다음에 전직훈련입니다. 양성훈련이 바로 평균적 중간입니다. 그죠? 양성훈련. 남들이 하는 것 맞춰서 양성시켜봐라. 평균적까지 해봐라. 양성훈련. 그 다음에 양성훈련 한 자에게 이보다 더 높은 훈련을 요구하기 위한 훈련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향상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 위에 가는 향상훈련도 양성훈련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상훈련까지는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전직훈련은요, 재취업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 숙련 범주 및 숙련 기간 나오죠? 자, 숙련 기간. 1부터 9입니다. 1수준, 2수준. 저기 보세요. 정규교육은 1당 1부터 6입니다. 1, 2, 3, 4, 5, 6이죠. 숙련 기간은 1부터 9입니다. 9. 이 수준하고 숙련 기간을 연결한 것이 맞는 것, 틀린 것, 골라라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수준 4다. 그러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입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이거 참 외우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나오거든요. 또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게 외우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 말만 듣고 따라오면 뭘 쉬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시험장 가서 쉽게 맞추기는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수준 뭐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옆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어려워요. 밑으로 쭉 이렇게 이어서 풀고 이 문제가 시험 나오면은 그 연습장에 문제지에다가요 써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세요. 시간도 널널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추면 확실하게 이거 내가 맞췄다.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 이렇게 묶으세요.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 그런 다음에요, 3부터 7까지가 시험에 항상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렇게. 물론 다 하겠지만, 자, 먼저, 숫자가 높을수록 숙련도가 높습니다. 숙련 공이다 그 말이에요. 수준 1보다는 2가, 수준 9가 레벨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자, 수준 1이 뭐냐? 약간, 뭐라고요? 약간만 연습해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레벨 1. 그런데, 1은 뭔가? 30일. 대략 한 달. 30일은 일해야 할 수 있는 정도는 레벨 2입니다. 그래서 1, 2, 약간 30일. 다 같이 시작. 약간 30일. 한 번 더. 시작. 약간 30일. 한 번 더. 약간 30일.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봐봐요. 자, 3이니까 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초가 의미 없습니다. 요거니까 30일 초가 한 달이니까 초가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 이하죠. 그러니까 3이니까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하입니다. 요게 30일 이상, 즉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해야 레벨 3. 그런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곱하기 2로 나가. 곱하기 2. 내가 맞는 거예요.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3, 4, 5, 6, 7. 3 곱하기 2 얼마야? 6개월. 그쵸? 6 곱하기 2 얼마야? 12개월. 12개월은 1년. 곱하기 2, 2년. 곱하기 2, 4년. 끝. 다 했잖아. 그죠? 3이니까 3개월, 곱하기 2, 6개월, 곱하기 10인데 1년, 곱하기 2년, 곱하기 2, 4년! 끝! 얘는 뭡니까? 얘는 10년 이하, 10년 초과. 이렇게. 10년 이하, 10년 초과. 다 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나오면 방금 한 것처럼 쓰고, 시험지에 써서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맞추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 직무기능. 요거요, 직무기능. 직무기능은 그게 자료, 사람, 사물입니다.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맺는 자료, 사람, 사물 줄 거예요. 자료, 사람, 사물, 자료, 데이터, 사람, people, 사물, thing, 자료, 사람, 사물, 자료, 사람, 사물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료, 사람, 사물. 그래서 한국은 자료, 사람, 사물. 미국은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여러분 배웠잖아요. 프레디저 할 때. 프레디저. 기억납니까? 미국은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우리는 관념 빼버리고 자료, 사람, 사물. 기억나죠? 네, 요거. 그 다음에 특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작업자 직무 기능은 광범위한 행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자료, 사람, 사물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세 가지 관계 내에서의 배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복잡한 것으로 향하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 계층적 관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먼저 거기 A, B, C 있는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 표가 있죠. 요 표에 아래가 미치고 이 표의 위가 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정규교육은 1부터 6이죠. 숙련 기간은 1부터 9죠. 1부터 9죠. 근데 직무 기능은요, 1부터 9가 아니고 0부터 8입니다. 재밌죠, 그죠? 0부터 8. 요거 굉장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1부터 6, 1부터 9, 얘는 0부터 8입니다. 직무 기능이 첫째 숫자가 1부터라는 순간, 아는 순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표의 9번 0 동그라미. 0부터가 0. 그리고 위에 자료, 사람, 사물인데, 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복잡하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어떤 거는 제한적이다. 하여튼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물이에요, 사물. 여러분들 사물에서, 그 표에 사물, 오른쪽 맨 위에 설치 동그라미야. 설치 동그라미 하시고요. 맨 밑에 단순 작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순 작업.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 그러니까 사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다 정답 설치.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설치. 먼저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왼쪽 다시 갑니다. 앞에 갑니다. A. 자료. 자, A, B, C.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줄 것이에요. 정보, 지식, 개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A4 용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 없습니다. 정보, 지식, 개념,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광범위하며 어떤 것은 협소하다 그 얘기죠. B. 사람과 사람 동그라미 하세요.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줄 것이에요.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서로 간에 위아래 관계가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희박하다. 근데 시험에요. 희박하다, 위계적 관계가 없고 희박하다 줄 거죠, 그죠? 거기 희박하다, 위에 한번 적어보세요.
명확하다. X. 그냥 위례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한데 위례적 관계가 명확하다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아주 명확하다. X.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것이 무슨 기능? 사람 기능. 사람 동그라미 했어요. 사람 동그라미 했어요. 사람 기능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특정한 순서를 표시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사물, 즉시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작업자가, 이거 쉬워요. 내용은 길어도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와 관련 없는 도구와 작업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기초하여 분류한다. 이해되시죠?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던 그 표 보시면은 나오죠? 0부터 8이고 자료, 사람, 사물이다. 요거요, 각각 순서 또, 그러니까 요것도 나오지만 0부터 8까지 있는 내용 구분 중에서 또 이 숫자와 맞는 것, 틀린 골라라. 그래서 다 못 외우고요. 진짜 해야 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무 기능입니다. 이건 다 지우고요. 자, 7, 8이 적은 관계로 제가 몇 번 좀 지우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구분이고요. 자료, 사람, 사물. 됐죠? 사물.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구분. 그래서, 0, 1, 자, 몇 개만 다 하지 않고요. 지금 나오는 중요한 것들. 자, 먼저, 0, 1, 2, 3, 4, 5, 6. 자, 수준이 하여튼 0부터라는 거 중요합니다. 1부터라는 라고 아는 순간 다 틀린 겁니다, 연결이. 자료, 사람, 사물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만, 10번씩만 반복하면 충분히 맞춥니다. 이것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옆에다 그려주고 여러분 하시면 돼요. 먼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종, 조, 분, 수, 계, 기, 비. 종조, 분수, 계, 기, 비. 여기까지. 여기 6단계까지만 이렇게 앞에 하시고요. 종조, 분수, 계, 기, 비. 종조, 분수, 계, 기, 비. 사람, 자, 협, 교, 감. 까지만 해. 자, 협, 교, 감. 0, 1, 2, 3. 자, 협, 교, 감. 그 다음에 자문. 그 다음에 협의, 교육,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길죠? 그러니까 요거는 설정, 제, 조, 수, 유까지만. 사물, 설정, 제조, 수유. 사물, 설정, 제조, 수유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소송 조작, 유지 정도까지만. 요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 1, 2, 3, 4, 5, 6까지. 자료, 종조, 분수, 계기, 비. 사람, 자, 협, 교감. 사물, 설정, 제조, 수유.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숫자와 레벨과 맞는 것,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장 가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체크하면은 요것도 틀리지 않고 무조건 맞춘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세요. 세 가지 나오는데 세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자료와 관련된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인데 종조, 분수, 계, 기, 비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 뭐 있었죠? 눈에 안 보입니다. A4 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보, 지식,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정보, 지식 이런 건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 표현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1번 0 종합. 자, 요것도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데 내용과 연결된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데 포인트 잡습니다. 종합.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줄거세요.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이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자 들어갔다고 밑에 이 분석이 아닙니다. 종합은 종합적으로 분석. 이 일 조정은 데이터에 줄거세요. 분석에 기초해요. 왜냐면 분석에 기초해요. 분석자가 들어갔다고 분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3번 보세요. 2번. 이 분석은요. 아무리 봐도 분석인데 분석자가 안 나와요. 그죠? 조사하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0, 1, 네가 제일 중요해요. 0, 종합적 분석. 1, 조정, 분석의 기초. 2, 분석, 조사, 평가. 이렇게. 3번, 수집은 가운데 수집 들어가죠. 4, 계산은 사칙 연산이 쉽고요. 그 다음에 5번, 기록은 입력. 됐죠? 입력. 6, 비교는 관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자, 4번 동그라미 4번. 4, 계산. 사칙 연산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뭘로? 계산하면서 하는데, 1, 2,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합니다. 수를 세는 것도 포함된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요겁니다.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을 다 포함한다. 이거는요, 다 보지 말고요. 영, 자문, 일, 협의, 이 교육,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 자문, 법률적으로나, 법률 줄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과학적, 임상적, 종교적, 기타 전문 줄 거예요. 전문적인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상담 줄 거예요. 조언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 상담. 짧게 줄여가지고. 자문을 구한다. 누구한테? 법률 전문 상담. 법률 전문 상담. 자문. 법률 전문 상담. 이렇게 짧게 객관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협의, 정책 줄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 교환 줄 거야. 자, 협의는 내 의견 너 주고, 너 의견 내가 받는 건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책을 교환, 의견 교환, 정책 교환, 협의 끝됐습니다. 근데 2번 보시면 교육은요, 중간에 교육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문, 협의 두 개라도 확실하게 해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물과 관련된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입니다. 세부 영역. 사물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사람과 구분되는 무생물이죠. 무생물, 망치, 기계니까요.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 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는요, 용어 정의인데 먼저 설치는요, 그냥 내용을 다 못 외우니까 핵심 단어입니다. 설치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기계 장비에 설치할 때 설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설치자 들어가니까 설치고요. 정밀 작업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정위치. 정밀 작업, 정위치. 정자 들어갑니다. 정밀자 없어서 그래요. 정밀 작업, 정위치. 2번, 이 제어 조작은 중간에 시동, 정지, 제어하고 제어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어자 들어가니까 제어 조작. 그 다음에 3번. 조작 운전은 두 번째 줄 앞에 경로를 따라 조작하고 할 때 조작 동그라미 하세요. 조작자 들어가죠. 4번 동그라미 하세요. 7번 동그라미. 4번 수동 조작 동그라미. 7번 단순 작업 동그라미.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수동. 기계 설비 또는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 또는 위치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 등등등등을 사용한다.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기계 설비 또는 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줄거세요.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수동이니까 내 직접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뭡니까? 판단력이 요구된다. 극단적으로 만약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났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지하철 문을 열면은 안 되죠. 그죠?
사고 시에는 수동주적이니까요. 그 판단력을 빨리 해야 되겠죠.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수동주작은 판단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지. 5번 유지는 맨 끝에 읽어봐 주시고요.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투입, 인출. 바로 밑에 줄 삽입, 투척해야 할 때 투척 동그라미 하세요. 투입, 투척 해주시고요. 7번 제일 잘 나와요. 단순 작업은요. 다 줄 거예요. 용어 나오면 다 줄 거예요. 신체 부위, 수공구 또는 특수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장비, 물건 또는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한다. 이게 뭐예요? 단순 작업이다. 또 있어요.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 장비, 원료를 선정하는데 줄 겁니다.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수동조작은 판단력 요구되지만 7번에 단순 작업은 판단력이 요구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밑에 근로자의 책임과 판단이 가장 복잡한 것이 맨 위에 있는 설치고 가장 단순한 기능이 뭐라고요? 단순 작업이다. 그 얘기죠.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대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직무 기능입니다. 작업 강도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